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자신이 총애하던 기생, 조선의 파무파탈 장녹수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기억나요. 장녹수가 막 거기 그 왕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연산군, 장녹수에게 잘 보이는 신하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눈밖에 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했죠. 그야말로 기생 하나가 왕을 치마폭에 넣고 궁을 휘젓고 다닌 겁니다. 아이고야. 뭐 사실 김정은만으로도 지금 뭐 답답하고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장녹수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러니까 뭐 정말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니 뭐 이런 생각에 정말 잠이 거의 안 올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 뒤 김처선의 심장을 또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네, 갑자사화. 연산군이 생모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패비윤 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죠. 또 한 번 피해 사륙이 일어난 겁니다. 연산군은 생모 패비윤 씨의 죽음에 연루된 성종의 후궁 엄 씨와 정 씨를 잔인하게 죽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찢어 맞아. 젓갈로 담가버린 다음 산과 들에 뿌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른다? 곧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아우. 급기야 연산군은 치세 만렵에 이르러서는 선왕들의 제사도 안 지내기 시작합니다. 갑자사화 때 이제 그 연산군이 아버지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의 격인 분들이잖아요.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이미 다 해버린 거죠. 뭐.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 연산군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남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그런데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약 4개월 뒤 연산군은 이런 왕명을 내립니다. 대관 김처선을 하옥하라. 자, 이 김처선의 죄목은 과연 뭐였을까요? 김처선의 죄목은 바로 왕에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김처선이 능상,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왕에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어떤 상황을 그걸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연산군이 거의 광기를 드러내면서 더 극악무도한 명을 내렸는데 김처선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왕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떤 불편한 어떤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연산군에 대한 김처선의 분노가 표정과 몸짓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 못 숨기죠. 그렇죠.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처선을 옥에 가두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연산군은 김처선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죄를 주는 게 마땅하지만 곤장 100대로 그 죄를 대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처선이 곤장 100대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연산군은요, 이 달라진 김처선의 행동이 탐탁진 않았지만 자신의 수라를 맡길 사람은 김처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처선을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갑자사화 이후에 김처선의 입지는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이미 모사화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이 김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명의 전달을 도맡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김초선은 이제 왕에게 무례한 일을 해서 하옥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시들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감독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처선은 상선 내시로서의 관직은 유지했지만 연산군 곁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한편 김처선이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게 되는 조정의 모습 가관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매일 연애를 즐기고 여자들을 끼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경회로 못가에 만세산을 만들고 누 아래는 붉은 비단장막을 치고서 흥청, 운평 3천여 명을 모아놓으니 생황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 자, 그렇게 연산군은 경회로 연못가에 만세산이라는 인공 동산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화려하고 귀한 꽃들을 구해와 가득 심었습니다. 심지어 금은 보화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두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때 김처선의 분노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여인들과 연애를 즐기기 위해 내시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뽑아오라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아유. 40여 년 넘게 지켜봐온 왕들 중에 궁궐을 놀이터로 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데가 남았을까 했는데 그걸 계속 뛰어넘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뭐 거의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김처선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안 연산군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증표를 내리죠. 뭐죠? 바로 이겁니다. 승명패. 이요. 이거 승명패에 받들승, 명령, 명, 즉 왕의 명령을 받든다는 표시로 만든 패인데요. 나중에 이제 왕한테 받은 승명패를 갖고 다니면서 이것만 있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왕의 이제 명을 전하거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가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패. 근데 승명패를 들고 다니는 내시는 이렇게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 기록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소인원이 길에서 승명패를 만나거든 걸어가던 자도 멀면 몸을 굽히고 가까우면 꿇어 엎드리게 하라. 보시는 것처럼 뭐 아무리 무슨 정승판서라고 해도 승명패 지닌 내신을 뭐 거의 왕 대우하듯이 해야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승명패를 받은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김자원. 다름 아닌 김자원이었습니다. 승명패를 쥔 김자원과 내시들의 어깨는 한껏 올라가 있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얼마 뒤 연산군은 또 한 번 김처선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명을 전달하는 승전 내시에 대한 유대 조항을 발표한 겁니다. 먼저 연산군은 대신들에게 내시들을 보며 조롱하듯 웃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시들과 관료들이 모일 때 지켜야 하는 또 다른 내시 우대 조항까지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내시들이 관료들보다 앞서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거의 내시가 위고 이제 관료가 이렇게 되었네요. 한마디로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며 이 네 말에 토다는 신하들 다 필요 없다.
내 말 잘 따르는 내시들만을 우대하겠다라는 그 연산군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이고. 김자원과 함께 왕명을 수행하는 이런 내신들 가운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내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급한 일이 있어서 국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다고 찾아온 승정원 관원에게 이 내시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권력을 남행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내시들의 횡포는요 조정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도 연산군의 이름을 앞세워서 강제로 백성들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대낮에 공공연히 뇌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시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수라장이 된 궁궐 상황을 지켜보며 김철수는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내시라면 네 하며 순응했을 상황이지만 김처선의 정의감으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승명패를 쥔 내시들이 뇌물을 받으며 자신들의 배를 두둑하게 불려가던 바로 그때 간담을 서늘하게 할 연산군의 어명이 내려오네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내시가 다른 신하의 집에 거처하거나 조정의 신하가 내시의 집에 출입해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갑자기? 무슨 얘기지? 두 번째, 원래에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시들에게 금지 조항을 내리면서 족쇄를 치운 거예요. 재밌게도 연산군은 자신이 벌이는 일들이 궁궐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내시도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비밀스러운 일은 내관이 부인에게 전할 수 있고 부인은 그 친척을 통해서 밖으로 말이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가능성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산군은요, 내시들에게 승명패를 내리며 왕의 버금갈 정도의 권한을 줬지만 사실 내시들을 아낀 게 아니고요. 흥청망청 놀기 위해 그 말 잘 듣는 내시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연산군의 비행 앞에 모두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산군 단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처선은 정말 역대 왕들의 볼 꼴 못 볼 꼴 다 경험했지만 연산군의 이 횡포만큼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차마 이건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다. 어떻게 보면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연산군의 폭정이 이어지던 1505년 4월 입고를 앞둔 김처선은요,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 입고합니다. 내시의 본분을 다려고 하오. 내시의 본분? 김처선은 대체 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아마 김처선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무엇이 진짜 내시에 옳은 일인가, 내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시의 본분이란 것은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보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일종의 유서 같은 거죠. 자, 그렇게 입고라는 김처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정했겠죠. 그리고 그날 연산군은 어김없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궁중무용 처형무를 추며 연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김처선이 비장한 발걸음으로 거란에 들어와 연산군을 막아섰죠. 주상 전하! 전하께서 독단과 전행으로 조정을 핍박하시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계시오니 임금의 도리를 잃고 폭군의 길을 가고 계시고 이건을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또한 경서와 사설을 읽어 대강 통하오나 일찍이 전하와 같은 놀이를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왕들을 옆에서 보필해 왔지만 이렇게 무례배처럼 행동하는 왕은 당신이 처음이다. 정사는 내팽겨둔 채 전국 팔도 미녀들을 끌어모아 유흥을 즐기는 연산군을 제대로 저격한 겁니다. 연산군을 향한 내시 김초선의 돌직구 발언에 연회장을 꽉 채우던 음악이 이내 뚝 끊깁니다. 그리고 찰나의 정적이 찾아왔죠. 여러분, 이때 연산군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껏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말을, 그것도 내시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김처선의 벼락 같은 호통을 들은 연산군은 화를 들어 곧장 김처선을 향해 활시를 당깁니다. 연산군의 손을 떠난 화살은 김처선의 갈빗대에 명중했죠. 갈빗대에 화살을 맞은 김처선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더욱 목총을 높입니다. 조정 대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늘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목숨을 아끼오리까. 다만 한 가지 전하께서 오래도록 왕 노릇을 할 수 없을까 걱정이옵니다. 환관 김처선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연산군을 걱정한 겁니다. 이야, 마지막 할 말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울분을 담아 내뱉는 김처선의 직언에 연산군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또 한 번 세차게 활을 당깁니다. 두 번째 화살이 관통한 곳은 바로 김처선의 허벅지였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며 쓰러져가는 김처선을 보며 이번에 연산군은 칼을 들어 가차없이 김처선의 한쪽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사방으로 퍼졌죠. 그래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연산군은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산군은 직접 김처선의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기까지 했죠. 그리고는 김처선의 시신을 호랑이 굴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왕을 보필하고 순종해야 하는 내시가 감히 왕을 가르치려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연산군은 모욕감 때문에 김처선을 더 잔인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김처선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이 연산군의 이야기는요, 야사인 소문쇠록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은 있었겠지만 그동안의 연산군의 행동을 보자면 당시 상황과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극악무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처선이 죽은 후 정사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이 돼 있어요? 호통치듯 내뱉은 김처선의 직언이 연산군 뇌리에 깊게 박힌 걸까요? 김처선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요, 김처선의 양아들은 물론이고요, 칠촌까지 연좌시켜 처벌합니다. 또 김처선의 재산은 몽땅 몰수했고요, 아내는 관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집을 부수고 그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라 명령합니다. 그야말로 김처선에 관한 것은 모조리 지워버린 연산군.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니까. 연산군은 김처선 이름 석자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며 처벌을 이어갑니다. 연산군은 관리 중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개명을 명합니다. 와, 그러면 그리고 모든 국가문서에 처자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아니, 와, 심지어는 24절기의 하나인 처서, 처서의 명칭마저 조서로 고치게 합니다. 모두 김처선의 이름 처자와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김처선이 죽고 약 200여 년이 흐른 뒤 멸문지화당했던 김처선의 이름이 조선 왕실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조선 제21대 왕 영조 덕분이었습니다. 영조? 연산군이 김처선을 미워하여 호랑이의 굴에 던졌으나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자 이에 결박하여 살해하니 그 충렬이 느면하였다. 내시 김처선의 고든 기계에 감탄해서 호랑이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처선의 충렬이 늠름하고 호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조는요, 내시 김처선에게 충정에 대해 정문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일종의 표창을 내려주라 명한 겁니다. 탕평군주로서의 영조나 정조와 같은 군주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시하는 충, 효, 의리, 명분 이런 것들을 국왕이 주도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있었던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처선이 200년가량 뒤에야 충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중국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 중언여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또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